들어오게 되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 자 보이시죠? 양쪽에 판넬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드 시트 판넬인데 시공 단가가 실크 도배지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서 확실하게 판넬에 신경 썼다, 판넬의 진심이다. 이게 실물 세대와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구석구석 짚어가면서 차이점과 같은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명이 나오는데 장윅 보셨습니까? 말 못하는 여자랑 존 윅이랑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기분? 자, 이제 태평로의 입주 물량이 여기가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보거든요. 장동유의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대구역 센트레빌 오페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얼른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돈 되는 소식, 득되는 소식은 빠르게 전하는 최프로입니다.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현장은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입니다. 태평로 신규 입주 물량의 마지막 정말 히든 피스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입주 물량은 빠이야이야 6억대 중반 분양가로 출발했었지만은 최대 17% 억대급 할인이고 중도금 이자 없고요. 중도금 대출 없이 계약금 5%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주하실 때는 내년 4월이죠. 잔금으로 65% 치르시면은 등기 이전 완료되고요. 나머지 30%는 6개월 동안 잔금 유예입니다. 야, 요게 2년 잔금 유예면은 정말 메리트 있을 텐데. 자,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요 단지가 왜 경쟁력 있는지 한번 가격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1동이 1904호다. 그러면 남서라인이 텐데 할인율이 13.1%입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가 5억 5,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계약금 5%한 2,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잔금 대출로 65%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3억 6,200 정도,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유예가 6개월이다. 1억 7천만 원 정도를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입주로부터 6개월이니까 4월부터 9월 말까지가 되겠네요. 9월 말 전까지는 30%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이 아파트가 2022년도 10월 달에 분양을 한번 했었어요. 총 세대는 245세대인데 79세대가 청약을 했습니다. 야, 이때 분양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평균 분양가가 84A가 6억 870만 원 이 정도였고 84A가 B타입은 6억 1000이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3,500만 원 동일했고요. 야, 6억 3, 4천대였는데 이게 또 중도금 후불제였습니다. 후불제 한 2,500만 원 정도? 야, 그러면은 얼마죠? 이게 6억 5천에서 6억 6천 정도가 됐다는 건데 179세대가, 그때는 참 대구 부동산 시장 미쳤었습니다. 야, 너나 할 거 없이, 단지 분석 없이, 뭐 타입 분석 없이 이렇게 들어갈 때였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역까지 한번 슬슬 걸어가 보고 있는데요. 숨 할딱 걸릴 정도로 빠르게 걸어가면 한 5분, 경치 보면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지나가게 되면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들어와 있는 신축 단지와의 가격 비교 한번 해볼까요?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들은 대자별, 그러니까 대구역 자이더스타랑 빌리브 루센트랑 비교를 하시던데 저는 왜 한라하우젠트가 비교 대상에 설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자별, 대구역 자이스타 같은 경우에 84 B타입이 최근에 15층 5억 7천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5억 6,760만 원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 3,270만 원, 그리고 유이자 단지였잖아요. 여기에다가 5억 7천이라 필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필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29평에서 35평,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5년 이내 신축, 그리고 가격은 5억 2천에서 5억 7천, 딱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랑 비슷한 가격대죠. 그리고 태평로 라인에 있는 신축 아파트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군에 들어가는 단지가 첫 번째로는 달푸힐, 달성파크 푸르주 힐스테이트 74 타입, 그리고 오페라 W, 그리고 대구역 제일풍경채, 그리고 뭐 태양 정도가 있겠네요. 그러면 비교군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가 요거는 2년 잔금 유예 안 해주면은 2년 잔금 유예가 되냐 안 되냐가 경쟁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 바로 뒤에 5년차 256세대 아파트 3억 후반대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 언급 안 할 수는 없겠네요. 6개월 잔금 유예 저는 좀 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의 현장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독자가 700명이 안 되는 작은 미미한 채널이다 보니 실물 세대는 제가 촬영하지는 못했고요. 이따가 모델하우스로 이동하여서 84 B타입 면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하우스 내부로 진입했고요. 좌측에는 현관 팬트리가 보입니다. 현관 팬트리 디귿자로 크게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관 우측에는 신발장이 2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입하게 되면은 바닥에 보이는 요 타일은 유상 옵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대에는 원목 마루로 시공이 될 예정이고, 들어오게 되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 자 보이시죠? 양쪽에 판넬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드 시트 판넬인데 시공 단가가 실크 도배지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서 확실하게 판넬에 신경 썼다,
판넬의 진심이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이 있는 달서 SK뷰 같은 경우에는 현관 시트 판넬이 30만원 정도, 복도 시트 판넬이 20만원 정도였는데 복도 전체를 판넬 시공했고 심지어는 거실 양쪽 아트월 부분까지도 판넬 마감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공 단가 높게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나와 있다. 자,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은 공용 욕실이 보이는데요. 보이십니까? 이게 석재 마감으로 되어 있는 카운터형 수전이고요. 위쪽에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입니다. 자, 이쪽에는 건식이다 보니까 이게 제네시스 쪽에서는 카리프 그린 컬러로 저한테는 조금 낯익은 컬러입니다. 자, 요걸 누르게 되면은 거울에도 빛이 들어옵니다. 아,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특이하네요. 자, 그리고 공용 욕실. 이쪽은 습식으로 되어져 있고 여느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스탠다드한 공용 욕실 사이즈입니다. 아, 요거 언급하고 싶습니다. 요게 우드 시트 판넬인데 요 부분을 보고 히든 도어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약간 마법의 방처럼, 자, 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손잡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몇 번 돌리면은 비밀이 방이 나오는 것처럼 붙박이가 있는 첫 번째 서브룸으로 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반창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 붙박이 장은 키 큰 장과 서랍장 이렇게 두 칸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반대쪽에 보이는 벽면은 판넬로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은 실제 세대는 실크 도배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용모로 볼 수 있는 거울도, 전신 거울도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서브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붙박이장이 없는 두 번째 서브룸이고 아까 전에 첫 번째 서브룸과 비교해서 사이즈가 큰 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면 분할 창이다 보니까 창이 크더라도 기밀성이 뛰어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브룸 앞에 있는 거실 팬트리입니다. 크기 자체는 모아와 실물 세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의 방향이 반대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에는 창이 복도 쪽으로 나 있는데 실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쪽 벽에 팬트리 입구가 나 있습니다. 자, 주방 한번 보실까요? 주방 크기는 넉넉한데 이게 실물 세대와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구석구석 짚어가면서 차이점과 같은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엔지니어드 상판 패턴이 있는 대리석이 아니고요, 일반 그레이 컬러의 인조 대리석이 들어갑니다. 하부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콜 컬러로 짙은 석탄 색깔로 들어갑니다. 오븐과 인덕션 유상 옵션입니다. 자, 수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수전이 아니라 일반 터치형 국산 수전 들어갑니다. 주방 상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자형으로 엔지니어드 식탁이 따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장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벽면으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디귿자 선반 뒤에 팬트리 건너편에 보여. 다만 여기 시트 판넬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판넬 종류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벽면 쪽에 보이는 베이지 컬러의 단색 판넬과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베이지 톤 판넬에 먹물을 한 방울 퐁당 빠뜨린 듯한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판넬, 이게 질감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세탁실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세탁실 넓게 나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신축 아파트만 다녀서 그런지 제 눈에는 84 타입 치고는 세탁실이 조금은 성에 차지 않습니다. 여기 일체형을 넣어야지 되는 구조거든요. 여기다가 앵글을 짜놓기 해도, 자, 건조기에서 꺼내가지고 고개 들면 여기 앵글 짜놓으면 머리 받칩니다. 자, 거실 크기는 모자람 없는 크기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면 판넬 시공되어져 있고요. 건너편 쪽에 여느 아파트에서는 보통 저쪽 부분이 거실 아트홀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마저도 판넬이 시공돼요. 야, 양쪽이 판넬이다 그러면은 이거 호불호 좀 갈립니다. 거실 층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층고 보통 아파트는 2.4m라고 하는데 여기 대구역 센트레빌드 오페라는 2.4m, 그리고 우물천장까지 고려를 한다면 2.52m로 나와 있습니다. 주상복합에서는 이제는 조금 익숙한 층고가 됐죠. 2.4m. 주상복합에서 2.4m 층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기밀성 뛰어나고요. 외풍에 대비해 가지고 훨씬 더 내부의 온도를 지킬 수 있는 인면 분할 창입니다. 요 부분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라인 조명, 우물천장과 라인 조명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지만은 지금 모하에 있는 라인 조명과는 다른 종류의 라인 조명이 들어갑니다. 자,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6 정도의 크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안방 크기는 3.6m면 충분합니다. 특징으로는 이면창, 여기에는 보조창인 이면창이 있고 저쪽에는 주창 있네요. 보조창 이면창 크기 적당하고요. 샤시와 손잡이는 모델하우스의 것과 실물 세대 동일합니다. 이쪽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유상 옵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예뻐 보이겠지만 실물 세대 화장실 문이 이쪽에 달리고 여기에는 드레스룸 도어가 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D자로 시스템장이 들어갈 거고 공용 욕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습식, 반틈 섞은 상태로 들어갈 거고 수전 좀 달라졌지만은 선반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실물 세대의 것이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요게 이쪽은 거울이고요. 이쪽은 슬라이딩 도어장이네요. 약간 이거 뭐죠? 제가 3명이 나오는데 존 윅 보셨습니까? 말 못하는 여자랑 존 윅이랑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기분.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 계신 담당자분이죠. 홍성우 부장님과 함께 몇 가지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예, 대구역 예. 센트레빌 더 오페라 네. 경쟁력 뭐죠? 저희 아파트 입지가 이 칠성동 생활권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지하철 1호선 대구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어서 대구역에 입점된 롯데백화점과 대경선을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신천대로 북대구 IC하고도 접근성이 좋아서 교통, 쇼핑, 지하철, 도시철도 등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안 그래도 모델하우스는 다 이쁘기 마련이죠. 아, 그렇죠. 실물 세대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건데 모델하우스랑 실물 세대의 차이점이 크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모델하우스는 지금 B타입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풀옵션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물 세대와는 자재 구성과 주방 부분의 배치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면 각 타입별 3D 화면을 통해서 배치도 등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가 아무래도 대구역 인근 그러니까 태평로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태평로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사는 그렇죠. 것도 태평로, 그다음에 입주장 도원 힐스테이트와 달풀 끝내고 넘어왔었는데 대구역 센트레빌 오페라를 찾는 연령층과 그분들의 거주지가 대략적으로 크게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계약을 진행하셨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은 30대 신혼부부 또는 5, 60대 중장년층의 고객분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분양 금액이 70% 금액인 3억대 후반 금액으로만 납부하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잔금 유예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큰 부담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실물 하우스 보고 그다음에 가격도 맞다. 그럼 계약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죠? 계약을 진행하시게 되시면 계약금 500만 원으로 계약서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입금하셨던 500만 원을 제외한 분양 금액의 5% 금액, 대략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2,800만 원을 입금하시게 되면 26년 4월에 저희 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입니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고객분께서는 그때 이제 분양 금액의 65%만 추가로 내주시면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30%는 6개월간의 잔금 유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70%만 납부하시면 입주가 가능하신 거죠. 자, 식당 가면은 이모님한테 물어봐도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다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구역 센트레빌드 오페라의 R동과 R층이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전체 세대가 84제곱 단위 평수로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1동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동이고 가족 수가 많으시거나 아이들이 있어서 방이 4개가 필요하신 분 A 타입 101동 5호 라인을 추천드리고 있고 가족 수가 4인 가족 이내라면 이제 B타입 101동 2호 라인 고층 세대나 4호 라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태평로의 입주 물량이 여기가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보거든요. 잔금 유예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대구역 센트레빌드 오페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얼른 전화 주세요.